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된 30대 싱글 여자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흠이 아니라지만 그것도 남의 이야기니 쉽게 말하는 거더라고요. 막상 저의 일이 되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일이 되더군요. 이혼한 이유는 당연히 제가 아니고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 전 남편이 저에게 한 짓을 굳이 말하자면 배은망덕, 이 사자성어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제가 남편복은 없지만 인복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평생 남편에게 속고 살 뻔했는데 진실을 말해준 주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 없고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거. 주변 사람에게 덕을 쌓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되돌려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걸 말씀드리며 저의 사연을 이곳에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 사람과 결혼까지 했는지, 이혼한 지금은 떠올리기도 싫고 언급하기도 싫은 전 남편.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일 때문에 만났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거래처였습니다. 굳이 말하면 하청업체라고 할 수 있죠. 자주 보다 보니 남편이 저에게 식사도 몇 번 대접한 일이 있었고 조그만 관심이 호감으로 번지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결혼하기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둘 다 그때 나이가 벌써 저는 32에 그 사람은 36으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집에서 독립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할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사람 상대하는데 참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어른들 예쁨 받으려면 어째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우리 친정아빠 맘에도 이미 아들로 자리 잡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아빠가 무남동료 외동딸인 제가 물려받을 회사 일을 남편에게 배우라고 제안했을까요? 그때는 남편이 거절했었어요. 박서방, 자네도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사업하고 싶은 생각 없나? 제가요, 장인어른? 남자라면 뭐 사업하고 싶은 욕심은 다 있죠. 근데 제가 회사 경력만 있고 사업을 할 깜냥이 안 돼서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 깜냥이야 시행착오 겪으면서 키우면 되지. 자네 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 내가 자네한테 처음부터 큰 자리 주겠다는 게 아니야. 밑에서부터 회사 일을 차근차근 배워보라는 거지. 지금 당장 해보라는 거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해봐. 우리 딸도 하는 일인데 자네라고 못하겠나? 나중에 부부 둘이서 내 회사를 잘 이끌어주면 딱 내가 원하는 그림이라서 하는 말이야. 아빠가 남편의 의향을 처음 물어봤을 때는 남편 스스로 본인이 능력이 안 된다며 고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빠 회사에서 일은 했지만 아빠가 회사 물려받으라라는 건 반대했었어요. 요즘에는 전문 경영인들도 있고 회사 직원들 눈이 있으니 자식이든 가족이든 족벌 경영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남편에게 회사 일 배우라고 할 때도 제가 말리기도 했어요. 아빠,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요즘은 회사 경영하려면 진짜 경험 있고 잘할 사람이 하는 거 몰라요? 갑자기 아빠 사위라고 낙하산처럼 자리내주면 직원들 여론 안 좋아져요. 아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을 배우면 몰라도요. 아빠가 다 보는 눈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아무렴 아빠 피땀으로 이룬 회사를 아무한테나 맡긴다고 하겠니? 줄곧 업무했던 저도 부담스러운 일을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찌하냐고요. 요즘 세상에 족벌 경영 욕먹는다니까요. 우리 회사가 무슨 재벌이라도 된다니? 쬐그만한 회사에서 족벌 경영 좀 하면 어때? 시행착오 없이 잘하는 사람 없어.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다. 자식이나 가족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버지가 워낙 고생하면서 회사를 키워 오셔서인지 자신의 고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며 저든 남편이든 가족이 아빠의 회사를 이어받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결국 아빠 회사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생겼습니다. 아빠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을 하셔야 했거든요.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같이 출근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보다 스마트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대학 때 경영을 전공해서 그런지 회계나 재무제표에도 능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인재인 건 맞더라고요. 이래서 아빠가 남편에게 일을 제안했나 다시 한번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보다는 딩크로 워라밸을 즐기며 살자는 입장이었어요. 아이 문제는 양가 부모님들도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한동안 회사 일에 집중하느라 거의 시간을 낼 수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저의 예상을 뛰어넘게 일을 잘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수완이 좋았다고 해야겠네요. 사람을 많이 만나서인지 미팅이니 회의에서도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다가 아빠는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법인 대표이사로 계시면서도 남편에게 향후 5년간은 사장 자리에서 실무를 더 쌓아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의욕이 넘쳤고 제가 봐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 회사를 남편이 이끌어가는데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회사를 물려준다고 해도 저보다 잘할 전문 경영인을 추천했으니 남편이 잘하는 거 보고 오히려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남편은 추진력이 있는 대신 세심하고 꼼꼼한 면이 부족했고 인사를 잘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이런 점을 보완해줄 능력 있는 일꾼이 하나 있긴 했어요. 평소 친정아빠 일을 보좌해주던 김비서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정말 똘똘한 친구라 저와도 업무적으로 소통이 많던 친구였죠. 김비서는 원래 저랑 같이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일하는 거 보고 제가 아빠 비서로 추천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과 제가 일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일단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면 보통 직원들은 거의 9시 넘어 지각을 안 하는 정도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몇 년 동안 천재지변이 없는 한 늘 8시 반쯤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해요. 시킨 업무를 칼같이 마감시켜서 해냅니다. 신규였을 때는 많이들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직원은 신규였을 때도 수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일을 깔끔하게 했어요. 가끔 다른 직원이 잊은 일정, 결제건 같은 것도 툭툭 던지며 환기시키고요. 워낙 일도 잘하고 성과가 좋아서 다른 상사들도 그 직원을 눈독 들이고 있었어요. 저랑 있을 때야 뭐 제가 너무 예뻐라 했죠. 인물 좋아, 일 잘해, 성과도 좋으니 놓치고 싶지 않은 인재였고요. 일 잘하고 똑똑한데 인물도 예뻐서 아마 관심 있는 남자 직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결혼하려고 오래 사귄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다 보면 사적인 얘기도 나누기 마련이라 그 직원과 같이 일할 때 어렴풋이 가정 환경도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죠. 들어보니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혜진 씨는 아직 나이도 27인데 사회 경험도 없으면서 일을 어찌 그리 잘해? 일하는 거 보면 10년차 직장인보다 더 잘한다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제가 대단한 경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20살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어요. 아빠가 아프셔서 병원비랑 학비랑 보태야 해서요. 이것도 경력이라면 경력이겠죠? 그 말을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데 순간 너무 안타깝고 기특한 거예요.
어머, 그랬구나. 역시 괜히 야무진 게 아니었어. 혹시 지금은 아버지 괜찮으신지 물어봐도 될까? 아빠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셨거든요. 그래도 가족들 고생 안 시키신다고 아빠가 보험이니 뭐니 준비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효도 못한 게 마음 아플 뿐이죠. 지금 제 모습 보셨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아이고, 혜진 씨 겉보기로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란 사람 같은데 마음고생 많았겠다. 그래도 참 기특해. 동생도 대학 학비 대줬다며? 엄마가 혜진 씨 같은 딸 시집 보내기 얼마나 아까울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많이 힘든 거 아실 거예요. 보아하니 형편이 아주 넉넉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몇 년간 힘든 일 겪으면서도 우리 회사에 입사해 일도 성실하게 하고 주변 평판도 좋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제가 외동딸이라 그런가 동생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저랑 근무할 때는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은근슬쩍 많이 챙겨줬어요. 너무 금전적으로 챙겨주면 티날까봐 그때까지는 제가 밥을 사준다거나 어디 출장 다녀오면 직원들 선물 사오면서 그 직원은 조금 더 챙겨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티 안 나게 챙겼습니다. 그렇게 두고 보는 와중에 잡다한 일만 하긴 너무 아까운 직원이라 아빠 일 보좌하게 추천했고, 남편이 사장으로 자리에 앉고 나서는 그 직원이 남편 비서로 일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사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잠시 회사를 떠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일을 대신할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남편 일을 잘 보조해달라고 아끼는 김 비서에게 부탁했습니다. 혜진 씨, 우리 남편이 아직 경험을 쌓아가는 중이라 부족한 게 많아. 당분간은 혜진 씨가 일정도 그렇고 많이 신경 써줘. 보는 눈이 많아서 와이프인 내가 챙기기는 좀 조심스럽네. 걱정 마세요, 사모님. 사장님 추진력 좋고 일 잘하실 거예요. 제가 잘 보좌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좀 허세도 있고 성질이 급해. 일정 같은 건 아마 며칠 전부터 환기시켜주는 게 좋을 거야. 부탁할게, 혜진 씨. 저는 사모님이 당분간 쉬신다니 서운해요. 그동안 저한테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주신 거 알고 있어요, 사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아주 안 볼 사이처럼 얘기하네? 나 종종 놀러 올 거야. 그리고 1년 정도만 떠나 있는 거지. 나중에 돌아올 텐데 뭘. 우리 종종 연락하고 살자. 내가 혜진 씨 좋아하는 거 알지?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렇게 비서에게 우리 남편의 일을 잘 보조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친정아빠는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는데 제가 회사에 복귀할 때쯤 일선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남편이 일을 잘해주면 이대로 노후를 좀 즐길 고민도 하셨고요. 하지만 아직 남편이 경험에 비해 중책을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빠에게 조언을 얻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회사 걱정이 되는지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 가서 회사 일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셨고요. 솔직히 한 사람이 잘나서 회사를 잘 이끈다기보다는 주변 인물도 중요한데 남편은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과 소통을 잘했고 그만큼 성과도 잘 내서 아빠는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늘 한결같기가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3년 정도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태도가 조금씩 거만해지는 걸 느꼈어요. 물론 남편이 몇 년간 아빠 회사를 도맡아 하면서 아주 능수능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즈음 몇 번 중요한 계약이 어그러지는 일이 있었고 남편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이 자꾸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과 트러블이 생겼다는데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위압적으로 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남편에게 굳이 무슨 일이냐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성질은 급해도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나 직원에게 문제가 있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친분이 있는 다른 직원에게 온 연락을 받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사장님 말이에요. 얘기 들으셨어요? 어? 지난번에 다른 직원하고 문제 있었던 거 말인가요? 그거라면 직원이랑 잘 해결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사장님 법과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엉뚱한 용도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서요. 출장지도 아니고 업무차 쓰신 것도 아닌 내역이 좀 있는데, 게다가 지난번에는 회사 업무용 차 가지고 자꾸 지방을 가시고 입차 처리 안 하셔서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좀 많았거든요. 이건 사모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김 비서가 따로 얘기 안 하던가요? 그런 말 없었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김 비서가 저한테 말을 안 할 리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지? 사모님, 안 그래도 예전 사장님 가시고 사위가 사장 자리에 앉았다고 말 많고 지켜보는 눈 은근히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장님이 업무 능력이 있다는 건 최근 몇 년 동안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긴 한데요. 사적인 문제가 종종 직원들 입에 오르내리거든요. 사모님도 조심하라고 당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같은 부서에 일했던 직원이니 말씀드리는 게 나을 듯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요즘 자꾸 남편 얘기를 많이 듣네. 그냥 안 넘어가고 남편에게 잘 얘기해 볼 테니까 혹시 다른 문제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해줘요. 종종 저는 친분이 있는 다른 직원에게 회사나 남편 소식을 전해 들었고, 회사에 무슨 이슈가 있으면 통보받아 아빠에게 직접 알려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 비서에게 직원이 말한 내용은 듣지 못해서 의아했습니다. 김 비서에게 확인하기 전에 일단 남편 단속부터 해야겠다 싶었죠. 제가 봐도 그즈음 남편은 조금 예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이긴 했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골프니 백화점이니 관심도 없더니 그즈음 골프에 아주 열중을 하느라 주말에 저와는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장으로 품위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건 저도 알아요. 저 역시 남편 복장에 신경 많이 썼고 애티튜드도 가르쳐주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죠. 사장이지만 회사 돈이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본인도 월급 받는 월급 사장인데 법카 함부로 쓰고 회사차 자기 것처럼 쓰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출장이란 출장은 다 쫓아다니는지 해외도 자주 가고 제주도며 부산이며 온갖 출장지는 꼭 껴서 따라다니는 터라 저도 마음에 안 들어 지켜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회사에서 행동 조심해야겠더라. 꼭 일만 잘한다고 리더는 아니야.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당신이 사장이지만 회사 주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리 기분이 나빴는지 저의 말에 버럭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뭐? 당신 그런 말은 대체 누구한테 주워 듣는 건데? 김 비서가 그런 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김 비서 통해서 당신 감시할 일 있니? 그냥 예전 같이 일하던 직원이랑 연락 중에 우연찮게 들은 거야. 근데 나도 요즘 당신 지켜보면서 문제가 좀 있다 싶었고, 내가 언제 잔소리하는 거 봤어? 당신 행동 조심해. 원래 그 자리는 잘해도 욕먹는 자리고 말 나오는 자리야. 내가 왜 회사 직원한테 당신 안 좋은 얘기를 전해 들어야 해? 제가 나무라는 말에도 남편은 자기 행동을 좀처럼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하기만 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잘 알아. 내가 바보야? 회사 일은 당신이 간섭하지 마. 내가 설마 사리분별도 못하고 행동하겠어? 앞으로 내 얘기 듣고 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으면 회사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릴 거야. 당신 알지? 내가 지금 장인어른이 있을 때보다 매출 더 올려놓는 거. 그 일 이후 저는 남편에게 굳이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싸운 후 한동안은 조심하는 듯 했어요. 혹시 몰라 김 비서에게 남편에 대해 혹시 안 좋은 소문을 들은 게 있는지 물어봤지만 따로 얘기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남편만 보면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빠에게는 혹시 걱정을 끼칠까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요. 시간이 더 지나면 나아지겠지 애써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종종 회사에 갈 일이 있긴 했어요. 제가 하던 일 맡은 후임자가 연락을 했었고 김비서도 줄곧 연락을 하고 지냈으니까요. 가끔 회사 갈 일이 있으면 같이 점심도 먹고 제가 간식을 들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김비서가 저에게 줄 게 있다고 연락을 먼저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이번에는 꼭 밥을 사드리고 싶어요. 전해드릴 것도 있고요. 혹시 시간 되세요? 그럼 혜진 씨가 보자고 하는데 당연히 되지. 내가 회사 근처로 갈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회사 근처에서 만난 김비서는 그날따라 너무 예뻤습니다. 20대 막바지 나이라 한창 이쁠 때이기도 하지만 그날따라 살도 빠져 보였죠. 그런데 유난히 예뻤다 했더니 아주 좋은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김비서, 어쩐 일이야? 근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예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보자고 했구나? 사모님 정말 눈치도 빠르시네요. 사실 저 2달 후에 결혼해요. 사모님이 바쁘셔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꼭 직접 청첩장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그 사람이구나? 정말 축하해. 신혼집은 어디로 얻었어? 신혼여행은? 결혼식은 어디서 하니? 동생이 시집갈 때 이런 기분인가 싶었습니다. 김비서가 아까우면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었죠. 물어보니 신혼집은 양가 도움 없이 둘이 겨우 대출받아 마련했다더군요. 역시 결혼도 부모 도움 없이 헤쳐가려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김비서 결혼 얘기를 듣고 놀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다 보니 돈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신혼여행은 결혼해서 기회되면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형편이 어려웠구나 하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뭐? 김비서 신혼여행을 안 간다고? 아니 대체 무슨 소리야? 원래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좋은 곳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그때 아니면 못 가니까 다들 무리해서 가는 거거든. 결혼하고 나서 해외여행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무리해서라도 다녀와. 지금 안 다녀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 애라도 낳으면 그냥 물 건너가는 거야. 저도 잘 알죠. 가고 싶긴 하지만 요즘 아시잖아요. 여행 한번 다녀오면 1,000만 원 돈인 거. 아직 둘 다 젊으니까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가기로 했어요. 신혼여행이 뭐 대수인가요? 사실 그 돈 있으면 저는 여행보다는 시집 가기 전에 혼자 계실 엄마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마음도 어찌나 예쁜지. 역시 제가 마음이 가는 이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 혜진 씨 생각에 그렇다면 뭐라 할 말이 없지. 그래도 혹시 여유가 있었으면 가고는 싶었다는 거지? 그럼요. 신혼여행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미래를 위해 잠시 접어둔 거죠. 아무튼 사모님, 저 결혼식 때 꼭 와주실 거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2달 후라고? 그래, 일단 알았어. 혜진씨, 내가 결혼 전에 연락할게. 우리 한 번 더 보자, 응? 김비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설레더라고요. 결혼 선물로 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서 그날 남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김비서 결혼한다는 건 저에게 듣고 처음 알았다고 하더군요. 김비서가 결혼한다고? 남들 다 하는 결혼 하면 하는 거지 무슨 선물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고 그래? 그냥 축의금만 해. 당신 그러는 거 아니다. 몇 년 동안 당신 치닥거리고 고생한 직원한테 뭐 하나 해줄 생각을 못해? 김비서가 일을 좀 잘하냐고. 모르긴 몰라도 당신 때문에 고생도 꽤나 했지 싶은데 이참에 통 크게 선물해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직원 축의금이나 두둑히 주면 될 것을 괜한 짓을 하고 그래. 나 신경 쓸 일 많아. 이번 주에도 출장 예정이니까 마음대로 해. 뭐? 이번 주에도 또 출장 간다고? 이번에는 며칠인데? 당신 주말마다 이러면 반칙이야? 남편은 출장 일정이 있다며 주말에는 거의 집에 없었는데
저 역시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싸우기 싫으니 말을 안 했을 뿐이죠. 어쨌든 김비서 얘기를 하니 마음대로 하라며 왠지 차갑게 반응하더라고요.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니 저도 생각한 걸 추진했습니다. 바로 김비서 신혼여행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한 거예요. 김비서 성격에 절대 그냥 받을 사람이 아니라 저는 결혼 일정에 맞춰 아예 하와이 여행 신혼여행 패키지를 급하게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놔야 갈 것 같아서요. 모든 예약을 마치고 나서 김비서에게 연락해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은 예전에 만날 때 생기있던 모습이 안 보이고 뭔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안색이 왜 그리 안 좋냐 묻는 말에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선물 전달이 목적이었으니 저는 비서에게 하와이 패키지 여행권을 냅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김 비서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먼저 얘기했어요. 혜진 씨, 아무 말 하지 마라. 이건 직원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고 내 동생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언니한테 선물 받는다 생각하고 받아. 신혼여행을 안 가는 게 말이 되니? 이 정도는 혜진 씨한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받아야 해. 알았지? 사모님, 하와이라니요. 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사모님한테 제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요. 해준 게 왜 없어? 나랑 일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부족한 남편 챙기느라 애 많이 쓰고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거 거절하면 내가 더 서운한 거다? 꼭 신혼여행 다녀와? 그런데 김 비서는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자기 발밑만 내려다보더라고요. 뭔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나 싶어 잠시 추스를 시간을 주는데 김 비서가 제 손을 잡더니만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새삼스럽기는. 결혼 축하하고 신혼여행에서 즐겁게 지내고 와. 나는 그거면 돼. 저기 사모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냥 모르는 척 지내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혜진 씨가 뭘 모른 척 한다는 건데? 고맙다는 말만 하면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곧이어 김 비서가 하는 말은 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는 말이었어요. 사모님같이 착한 분이랑 사장님은 어울리지 않아요. 사모님, 사장님이랑 이혼하세요. 제발요. 뭐? 갑자기 이혼하라니. 혜진 씨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닌데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무리 장님처럼 지내려고 해도 더는 안 되겠어요. 제 말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장님이요. 사모님 몰래 두 집 살림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안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우연찮게 제가 직접 보게 된 건데 처음엔 저도 설마 했어요. 근데 사장님 회사차만 쓰시면 꼭 차에서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알았고 혹시 몰라 증거도 제가 모아놨어요. 언젠가는 사모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죠.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내가 말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저는 김 비서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가 막히면서도 되돌려 생각해보니 남편이 아빠 회사를 운영하면서 언젠가부터 묘하게 달라진 태도, 주말마다 출장이 있고 외박이 잦았던 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더군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 씨, 그게 사실이야? 그랬다면 조금 빨리 말해주지. 증거라니. 그 인간이 정말 바람을 피웠다는 거네? 대체 그 인간 두 집 살림한다는 여자가 누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전에 우리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던
계약직 직원이에요. 지금은 그만둔 걸로 알아요. 저도 회사차 블랙박스 보다가 알았어요. 아마 회사차라 마음 놓고 외도하면서 쓰신 것 같네요. 그 덕에 제가 사장님이 얻어놓고 직원 살게 해준 오피스텔 주소도 알게 됐거든요.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사모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래? 정말인가 보네, 혜진 씨. 그 인간 정말 바람난 거 맞는구나. 어이가 없다, 정말. 사람이 정말 가지가지하네. 설마 그동안 못되게 굴어도 바람은 안 피울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인지 모르겠다. 왜 하필 내 남편이... 사모님이 이렇게 모르고 계시는 게 저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저라고 고민 안 했겠어요? 근데 사모님 몰래 외도하면서 회사 돈 쓰고 제가 눈치챈 듯 하니까 자른다고 협박하는 사장님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제가 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다 말하고 사장님 일벌백게 해야죠. 사모님, 사장님 꼭 이혼 소송하고 바람 피우는 그년도 혼내주세요. 회사에서 이미 알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증거는 걱정 마시고요. 제가 블랙박스 영상은 따로 보내드릴게요. 사모님, 도움되실 거예요. 그래, 어쨌든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확인은 해봐야 하니까 남편 뒤 좀 캐보고 이 주소도 가볼게. 정말 고맙다. 하마터면 그 인간한테 계속 속고 살 뻔했잖아. 직장 잃을 걱정은 하지 마. 죄 지은 사람이 벌 받아야지 혜진 씨가 왜 피해를 봐. 그냥 오늘 이후로 모른 척 연기만 잘해. 이제부턴 내가 알아서 할게. 김비서에게 남편놈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전해 듣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생각해서 일자리 일을 각오까지 한 김비서에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고민했을 이유도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는데요. 참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집에서도 허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핸드폰도 뒤질 수 있었고 남편과 살림을 차리다시피 했다는 상간녀의 신상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6살이나 어린 그 여자는 불륜을 뭐 그리 자랑하고 싶은지 여기저기 사진도 올려놨더군요. 저는 거의 매일 남편놈 외도 증거를 추가해가며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 비서가 준 증거만으로도 소송은 가능했어요. 변호사 상담 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하기로 했죠. 하지만 바람 피운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곱게 사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었던 저는 김 비서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 놈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급습해서 굳이 못 볼 꼴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확실히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 증거로 쓰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출장 일정을 잡더라고요. 그날 남편보다 저는 일찍 상간녀 조소로 가서 멀찍이 차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은 회사 차를 타고 와서 내리더니 주차를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주소도 알고 있겠다. 그 집으로 바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얼마 후 남편 놈이 웬 여자랑 같이 차에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누가 보면 연인인 것 같은 모습의 두 사람을 보고 저는 차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 도합 5년. 그동안 남편놈 팔자펴게 만들어줬더니 돌아온 건 남편의 배신이었네요. 상간녀 집으로 올라간 저는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을 꺼내 그 집 대문에 붙여놓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 집에 돌아온 남편과 상간녀는 소장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웃긴 건요, 그날 외박한다던 남편놈이 헐레벌떡 집에 왔더라고요. 손에는 오늘 제가 붙여놓고 온 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남편을 보기만 했죠. 저기, 여보, 당신 대체 뭐야? 어? 오늘 당신 내 뒤 밟은 거야? 설마 그런 거야?
알면서 뭘 물어? 왜?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는 줄 알았어? 그동안 나 몰래 재미 보다가 방심했나 봐? 내가 절대 모를 거라 생각했나 본데 당신 잘못 생각했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당신은 특히 조심하라고 한 말, 내 말 기억해?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 많은 줄 아는 사람이 참 대담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니? 당신이 한 짓에 대한 책임질 각오는 했을 거라 믿어. 알지? 앞으로 벌어질 일.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설마 진지하게 누가 말한 거야? 어? 혹시 김비서야? 내가 인연을 그냥 확 잘라버렸어야 하는데. 뭐? 당신 생각보다 더 못된 놈이구나. 본인이 잘못해놓고 남한테 왜 책임을 전가해? 김비서든 누구든 당신이 나한테 걸릴 정도면 주변에 알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다들 모른 척할 뿐이지. 당신만 완전 범죄라고 믿고 싶었던 거야. 알겠니? 당신은 내일부터 우리 아빠 회사 출근하지 마. 당신 없어도 회사 돌아가니까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 차지하고 있을 필요 없어.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만 들고 온 솥장을 찢어버리더라고요. 여보, 이건 아니지. 나 이혼 안 해. 못해. 내가 정리하면 나 용서해 줄 거야? 어차피 나도 정리할 생각이었어. 그년이 나 이용해 먹고 자꾸 돈만 빼먹는 것 같아서 조만간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혹시 꽃뱀처럼 굴까봐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당신은 나 없으면 어쩔 건데. 장인어른 이제 나이 드셔서 회사 일 나처럼 하기 힘드신 거 몰라? 그 손해 감수할 수 있냐고. 손해는 감수해도 당신같이 쓰레기 같은 놈은 감수하고 살 생각 없어. 나는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거든. 좋은 말 할 때 당신 몸만 나가. 짐은 붙여달라는 곳으로 붙여줄 테니까. 물론 회사도 나올 필요 없어.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똑같이 치사하게 굴 수밖에 없어. 내가 그동안 당신 회사에 기여한 게 얼만 줄이나 알아? 매출 늘려놓은 거랑 내가 기여한 부분 전부 청구해서 받아낼 줄 알아. 마음대로 해. 그럼 나는 당신이 그동안 쓴 법카 내역 싹 다 조사해서 부당하게 쓴 배상 청구할 거야. 물론 회사 돈 부정하게 쓴 거라면 횡령으로 고소 고발도 해야겠지? 그러자 남편이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 그런 것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함부로 하면 무고죄야. 내가 증거도 없이 공수표 날리는 거 같니? 자신 있으면 잘 대응해봐.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줄래? 당신 같은 썩은 내 나는 쓰레기 내 집에 둘 생각 없거든? 본인이 의뢰 입장인 걸 아는 남편은 대충 옷까지만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접수하고 부모님께도 이혼 예정임을 담담하게 알렸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는 건강을 거의 회복하신 아빠가 당분간 복귀해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남편 이야기를 듣고 극대노하셨어요. 이혼을 두 분 다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었던 사위라 더 배신감이 크셨겠죠. 소송 중에 남편은 예상대로 재산을 분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꼼꼼히 돈 흐름을 분석하다 보니 남편이 기여한 기여도에 비해 회사 돈 횡령하다시피 쓴 금액이 너무 많아 정말로 고소고발을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남편 놈은 저에게 싹싹 빌면서 자기가 번 돈만 가져나갈 테니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꺼이꺼이 우는데 내가 저 인간 뭐가 좋다고 결혼하고 믿고 살았나 싶었죠. 소송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저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준 김비서도 만났습니다. 김비서는 그제야 저에게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사모님, 괜찮으신 거 맞죠? 제가 공연히 사모님 삶을 흔들어 놓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소송한다는 말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저요, 사모님이 너무 과분한 선물을 해주셔서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혼여행 가면 꼭 사모님 선물 사올게요. 선물은 무슨, 유럽 여행하면서 사진이나 보내줘.
내 인생을 구하려고 큰 용기 내줬는데 하와이로는 안 될 것 같았단 말이야. 2번은 가기 힘든 곳 다녀와야 신혼여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여행하고 와. 저에게 남편놈의 엄청난 비밀을 알려준 김비서는 남편놈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다니던 직장을 다니게 해줬습니다. 그동안 업무가 힘들었겠다 싶어서 부서도 옮겨주었어요. 그리고 김비서가 저에게 고마워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놈 외도를 알고 나서 저는 김비서 신혼여행지를 하와이에서 유럽여행 한 달로 바꿔주었어요. 저의 남은 인생을 시궁창에서 구해준 보답이었습니다. 김비서는 송구스러워하면서도 거부하면 제가 어떤 반응일지 알고 감사히 다녀오겠다며 받아주었죠. 사모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유럽이라니요. 정말 제 형편에는 평생 못 가볼 곳인데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나 사모님 아니야. 그냥 언니라고 부르라니까? 암튼 내가 더 도울 게 있으면 주저 말고 얘기해야 한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김비서 집에 초대받아서 가봤더니만 조금 모자란 것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김치냉장고가 없길래 하나 넣어주고 건조기는 2개를 사서 김비서 친정에도 선물로 드렸습니다. 요즘엔 옷 리프레시하는 가전도 다들 쓴다길래 그것도 하나 넣어줬죠. 그냥 언니의 마음으로 이것저것 해주고 싶었어요. 김비서같이 좋은 사람 덕분에 남편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돈 1,000만 원을 쓴데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는 김비서에게 다 쓰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 후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차례로 마무리했습니다. 상간녀 집 얻어놓은 보증금도 자기 돈이 아닌 회사 돈을 유용했다는 거 알고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이 하지 말라던 고소를 했어요. 상간녀 집 보증금도 그놈이 찾아가지 못하게 채권 압류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전 남편은 쓰레기였던 것 같아요. 상간녀 소송이야 뭐 위자료 판정 받았죠.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그 돈은 받자마자 미혼모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그 돈 받자고 소송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혼 후 남편놈은 일용직 전전한다고 건너 전해만 들었습니다. 2 사람이 사랑해서 살림까지 차렸다지만 돈 앞에서 사랑은 무용지물인 건지 결국은 헤어지더군요. 놀려면 차라리 돈을 주고 놀 것이지. 공짜로 여자를 데리고 놀려 사랑까지 하려 한 전 남편.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저는 아빠 회사로 조만간 돌아가 아빠 일을 도울 생각이에요. 이혼 후에도 비교적 제 삶은 견고합니다. 흔들리는 건 잘못을 저지른 전 남편 놈이죠. 김비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착하고 저와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저를 언니라고 부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언니 동생으로 지내면서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이혼이라는 안 좋은 일은 겪었지만 남편이라는 쓰레기는 버리고 김비서라는 좋은 인연을 얻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혼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하고 나랑 결혼해 팔자 피어난 줄 모르던 전 남편아, 앞으로는 절대 너를 믿는 사람을 속이고 살지 마. 그게 내가 하고픈 마지막 말이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